자,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어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초보분들은 차트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 딱 1분 안에 요약을 하면, 너무 많은 차트 보실 때 너무 많은 걸 보지 마셔라. 그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해롭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냥 5일선, 21선, 61선 요 세 가지 정도만 초보 때는 뭐 세 가지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 밑에 이제 거래량, 그죠? 이런 것들 잘 이제 분석을 하는 법을 배워라.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5일선은 단기 평선이고, 이제 21선은 이제 뭐 스윙, 그다음 60에서는 중기 이평선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거하고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사람마다, 즉 주식 분석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21선을 단기평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61선을 단기평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5일선을 생명선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51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보조지표 얘기를 좀 해드렸죠. 오늘은 어떤 얘기할 거냐면, 이 51선하고 21선, 61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거를 두세 번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일단 최대한 얘기를 하고, 부족한 거는 오늘 밤에,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 또 할 거예요. 오늘 밤에는 정배열하고 역배열이 뭔지 무방에서 그거 얘기할 겁니다. 꼭 들으세요. 네. 바쁘시면 저녁에 약속 있다 그러면 녹화 방송이라도 보세요. 네.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유튜브도 보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어제 5일선, 21선, 61선, 200일선 요건데요. 200일선은 이제 추가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는 세 가지만 얘기했었죠. 자, 5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그냥 단기평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20일은 스윙, 그죠? 단기 매매는 좀 그렇고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이 21선 매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60일은 중기. 중기는 뭐냐면 한 달, 두 달 이상 들고 가도 상관없다. 수익은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내고 싶다 그러시면 중기예요. 성향이. 이런 분들은 60일선을 잘 참고하시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5일선이건 21선이건 60일선이건, 자, 이거는 똑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이렇게 한 가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5일선이건 21선이건 60일선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일선을 좋아한다 그러면 언제 수익을 내시면 되냐면, 여기서 멀어질 때 수익을 내시면 돼요. 왜냐면 멀어지면 다시 고무줄처럼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많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올 때 아파요. 고무줄을, 새총 같은 거 다 옛날에 해보셨죠? 새총에는 고무줄을 최대한 당기면 돌도, 거기에 있는 돌이나 뭐 그런 것들을 멀리 쏠 수 있죠. 대신에 그게 고무줄이 돌아올 때 내 손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무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멀리 가지만 대신에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프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5일선이건 21선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기 하시는 분들은 주로 단기만 하세요.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스윙만 하시고,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중기만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원리는 여기가 매수고 여기는 매도예요. 매수 쭉 올라가면 매도, 멀어지면 팔면 돼요. 내려오면 매수, 또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단기 좋아한다? 계속 이거 반복하시면 돼요. 스윙 좋아한다? 21선 기준으로 이거 반복하시면 되고, 내가 중기 좋아한다? 60일선 기준으로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쉽죠. 다만 활용과 적용과 응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운전면허 따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죠? 운전을 잘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무튼 이제 기초는 이제 확실하게 배워 놓으셔야 되겠죠. 네.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저기 진짜 김영삼 대통령 때나, 외환위기 오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나 그 전에 뭐 저기 노태우 대통령 때나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21선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았대요. 왜요?
사람들이 21선이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차트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알바생이 출근해가지고 막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21선이나 61선 몰랐겠죠. 그때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답니다. 지금은 안 맞죠. 왜요? 그냥 공짜로 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로 딱 21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여기다 딱 대놓고 딱딱딱 하면 돈 벌기가 쉬웠대요. 지금도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 기법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와서 21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21선인데 지금 이 기법을 쓰시면 날마다 손절하기 바쁩니다. 왜요? 기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리는 안 바뀌었다 그랬죠.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5일선, 21선, 61선 똑같습니다. 요 정도 이평선 근처에 오면은 매수, 멀어지면 매도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딱 여기 예를 들어서 21선이면 여기에서 정확히 딱 반등 나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확히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정확히 여기서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아예 안 오거나 깨거나 그럽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요게 어떻게 깨는지는 뒤에서 또 얘기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 그 맞지도 않는 기법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법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원리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얼마든지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저걸 뒤집어서 활용하면 됩니다. 저 맞지 않는 저 기법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저 기법은 지금 저 기법으로 돈은 못 벌어요. 그런데 저 기법을 가지고 밤새서 저걸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배우는 사람도 많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서점에 가면 책도 많아요. 네, 저게 맞다고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저거 보고 하거든요. 맞겠냐고요. 전두환 대통령 때면 여러분들 거의 85년도 전후 아닌가요? 88 올림픽 전이니까 거의 지금 뭐 한 30년 훨씬 넘은 얘기예요. 그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맞는 기법을 지금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기법이 지금은 맞질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심 걱정과 손절을 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5일선을 보는 게 낫고, 스윙으로 하는 사람들은 21선을 보는 게 낫고, 중기로 하는 사람들은 61선을 보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단기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힘들까요? 5일선 깨지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스윙으로 하는 사람은요, 21선 깨지죠? 지수가 깨지건 그 사람의 보유 종목이 21선을 깨지면서 하락하면 그때부터 억장이 무너집니다. 중기로 하시는 분들은요, 61선 깨지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단기도 아니고 스윙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11선 깨지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번 반응합니다. 대번 반응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대번 반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후성을 왜 여기다 지금 켜놨냐면, 뭐 저희 방에서 공략한 적 없습니다만, 초록색이 5일선이죠. 5일선 딱 깨지죠. 여기 깨지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막 돌아다닙니다. 네이버 막 돌아다녀요. 게시판 이런데. 왜요? 걱정되니까, 불안하고 힘드니까. 왜? 물렸거든요. 단기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스 많이 나오고 거래 많이 터지고 막 이럴 때 5일선 깨지면 대충 손해가 얼마겠어요? 계산하는 거 쉬워요. 여기가 대충 얼마예요? 12,000원대거든요. 여기 깨지면 11,000원대예요. 11,000원 초반. 얼마 손해보겠어요? 10에서 15% 손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정보가 필요하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보 얻으려고. 무료 종목 진단 받고. 이해되시죠? 5일선을 깨지면
단기 하는 사람들이 업장이 무너내려요. 그런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느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추격 매수 좋아합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서 설명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추격 매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눌림목 좋아하십니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 아니면 낙폭했다는 반등 좋아하시죠. 금방 끊어낼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러다 물리죠.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좋아하시거든요. 그분들은 21선 깨트리면요 대번 억장이 무너져 내리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수가 21선을 깨지거나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중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향이 좀 길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여기 61선 있죠? 여기 올 때까지는 그래요. 그래 괜찮아 이래요. 근데 여기 딱 깨지죠? 그러면 이분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고점은 9월 초죠? 저점은 10월 말이죠? 그쵸? 한 2달 되죠? 급등주니까 5일선, 21선 깨고 60일선 깨고 쭉 저점 찍은 데까지 걸린 시간 2개월이죠. 그리고 들어서 살짝 돌리죠. 여기에서 슬슬 버티다가 사람들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단기 성향이나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참다가 던져버리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손실이 조금 복구됐을 때 여기서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급등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네 이놈 그러면서 확 목을 쳐버립니다. 왜요? 여태까지 수익 안 주고 괴롭혔거든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서 확 쳐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되게 애지중지하다가 나중에 되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돼요. 그럼 이해는 가죠. 9월 초에 아직 여름의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았을 때 샀는데 11월 추울 때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해드린 핵심 포인트가 뭐냐? 개인들 5일선, 21선, 61선을 깼을 때 개인들이 극도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분들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어떻게 올릴까요? 깔끔하게 그냥 진짜 시원하게 쫙 이렇게 해서 올릴까요? 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살짝 돌립니다. 거리 조금 늘어나면서 살짝 돌립니다. 지루하게 살짝 돌립니다. 그러다 가끔씩 턱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목을 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제 악성 물량들을 소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 재매집을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누굴 보시면 되느냐? 남성을 보면 되죠. 후성은 아직 급등 안 한 거니까 그죠? 네. 남성이 뭐 한 거예요? 한번 지수가 투매 나올 때 떨어졌죠? 살짝 들었다 놨다 이건 2번 했네요. 그죠? 네. 거래 보면 2번 했잖아요. 한 번, 2번. 2번 해주고 상한가 치면서 올라옵니다. 세력이 아무리 매집을 이 앞에서 잘 해놨어도 이렇게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 개인들이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구덩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저번에 보셨지만 남성 우리가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마이너스 10%짜리 세력이 음봉 때렸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상한가 만들어서 올려버렸잖아요. 못됐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력이 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력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손절하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죠? 네.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올라가긴 한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나간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트를 남성을 잘 보세요. 이평선이 모였다가 이제 풀어지는 과정을 제가 내일은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다시 보세요. 오늘은 좀 길죠? 네. 이평선을 하나씩만 볼게요. 주가가 여기서 갈 듯 말 듯 이러고 있었죠. 사람들이 여기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5일선을 깨지면서 이렇게 슥 떨어지면
단기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번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별거 아니죠. 3,000원 정도에서 2,800원까지만 떨어져도 단기 성향인 분들은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언제 이제 힘들어하냐면 21선 깨고 떨어질 때. 21선이 여기서 쭉 하락하고 못 올린 다음에 더 떨어지죠. 요 지점에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 지점에서. 그리고 61선은 이제 뭐 중결하신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1선을 볼까요? 여기서 팍 깨지죠. 여기에서 그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깨고 확 밀려버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하세요. 프로건 고수건 초보건 증시 이렇게 하락하면 다 답답해요. 뭐 프로들은 무슨 가슴에 이렇게 굳은 살 베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답답해하거든요. 아프다고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굳은 살이 생기긴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굳은 살 베겨서 나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알려드리느냐? 제가 방금 얘기한 걸 잘 활용하시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보통은 5일선, 21선, 61선 그 매매법을 활용해서 사람들은 매수 주식을 살려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21선이나 61선을 지지했을 때 여기가 매수 맥점이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서 이평선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걸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매매 기법이 옛날에 사장됐어요. 잘 안 맞거든요. 지금 잘 안 맞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미리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5일선 깨졌어요. 단기 매매 사람 나갔겠네요. 21선, 60선 차례대로 깨져요. 그럼 개인들 뭐가 됐겠어요? 단기 스윙 중결하는 사람들 다 지금 힘들어하겠죠? 다 힘들어하면 뭐가 와요? 집단 패닉이 와요. 집단 패닉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바닥? 심리 바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바닥 나온다 그랬죠? 이거를 알아맞힐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왜요? 개인들이 극도로 힘들어하겠구나. 딱 대번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대충 어디서 손절했을지 나와요. 아, 이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왔겠구나. 실제로 나중에 여기 신용 물량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딱 해놓고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느 특정 이평선을 깨고 깼을 때, 그것도 확실하게 딱 깼을 때 있죠. 2, 3%짜리 음봉으로 깬 게 아니라 10%짜리 음봉으로 딱 깨면서 떨어지면요, 손절 물량 쫙 나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바닥 얼추 나왔겠네. 딱 나온다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걸로 견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활용하면 개인들의 손절 라인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있고 보여요. 그 다음에 바닥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바닥 나오겠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년, 2년, 3년 반복해서 보죠.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서 저기 종목 진단하고도 이제 해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실력이 늘어요. 결론은 5일선, 21선, 61선을 제가 보라고 했지만 이걸 보라고 했지 이걸 가지고 매매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꾸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기법이 거의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개인들이 극도로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1선 깼을 때예요. 여기 아주 그냥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21선 깼을 때 여기서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죄송합니다만 100% 단타쟁입니다. 단타쟁이. 경험이 짧고 길고 떠나서 단타쟁입니다. 대번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한번 참아서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고 설령 뭐 단타쟁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싫으신 분들은 거기서 나오면 돼요. 안 어려워요. 천천히 나오면 돼요. 단기에서 스윙으로, 스윙에서 중기로 이렇게 전향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21선 이렇게 깼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아까 21선은 스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21선을 깼을 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슬슬 그때부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단타쟁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던져요. 사람이 화가 나서 그걸 절제 못할 정도로 화가 솟구치면 뭐예요? 뭘 집어 던지죠. 주식하는 사람은 뭐 던지겠어요? 주식을 던지는 거예요. 주식을. 21선 깼을 때 이 사람들 손절합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단기 위주 성향으로 단기 성향의 사람들 던져버리는 거기서. 그래서 여기 깰 때 여기 보시면 지나치리만큼 큰 음봉들이 나오죠. 막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왜요?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손절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스윙을 하는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것 같아요. 왜요? 감염을 계속해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심리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고 그냥 시황 잡는데 활용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대충 이 정도면 바닥이네 딱 나옵니다. 나중에 그냥 슥 들어가서 좀 사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신 다음에 대충 보면 나온다니까요. 초보들은 하수들은 저점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이 뭐 738.2573이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738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738.2573이 이제 저점이다, 뭐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21.9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수들은요 대충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수입니다. 진짜예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시크하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수들이 이렇게 뭐 785.31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 200일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내일로 넘겨서 얘기해 드릴게요.